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i40 외관 현재 총 주행거리는 26만 3,900km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이 20만 킬로 넘은 차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비 부분에서도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주행의 재미가 확실한 차입니다. BMW Z8단 미션을 타보니까 와 이건 신세계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소문이. 그 다음에 살짝 누웠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었던 게 나왔습니다. 단점은 진짜 못생겼거든요. 대환장의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고질병이나 이런 체인이 끊어져 버린 건데요. 체인이 끊어져 버리면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BMW 1 시리즈 마지막 최후의 후륜구동 준중형 해치백 차량인 바로 2세대 BMW 118D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BMW 118D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118D 차주분들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호텔에서 전산실 일을 하면서 PC 조립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30대 중반 차주입니다. 차주님께서 뭐 컴퓨터 전문가시네? 원래는 고등학교 때 자동차과를 졸업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정비를 하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취미로 하던 컴퓨터 관련 일이 지금 직업이 된 경우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3년식 2세대 BMW F20 118D 전기형 차량이고요. 트림은 어반 1 트림이며 옵션은 순정 선루프, 전동 메모리 시트, HID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2세대 전기형 모델이 2011년에 출시가 됐고 2세대 후기형 모델이 2015년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럼 이 차량은 2세대 전기형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2년 11월에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차량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값은 620만원까지 내고를 해서 샀고요. 시동세 포함해서 690만원 들어갔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주행거리는 26만 3,900km를 넘어가고 있고 첫 구매 당시 거리는 20만 5,000km였습니다. 잠시만요. 예. 20만 킬로 넘은 중고 디젤 외제차 구매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맞아요. 차주 외모는 굉장히 얌전하신데 예. 상남자의 DNA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차 못 살 것 같거든요? 좀 긁히셨나요? 아니요. 이거 사러 갈 때 친구가 BMW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친구 끌고 가가지고 차를 같이 검수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친구한테 듣기로는 이 차가 엔진이 17만 6,000km에 전체 교환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이거 개꿀이네. 네, 이거. 개꿀이죠. 근데 차주님께서 20만 킬로 넘은 중고차를 구매하셨으면 보통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이 20만 킬로 넘은 차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보통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이 2000km에 30일 한정에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 혹시나 문제 생긴 거 있으셨나요? 아니요, 문제 생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다행이었네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분이 같이 갔기 때문에 친구가 다 검수를 했습니다. 그 친구분께서 수리비 한 800만 원 세이브 시켜줬다고 봐도 돼요. 800만 원일까요? 이거 10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처음에 탔던 차는 13년식 엑센트 가솔린 수동을 탔었고요. 이건 신차입니다. 그 다음에 투스카니 GTS1 수동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XD, 그 다음에 로체 이노베이션, 그리고 제네시스 쿠페 3008 GTR. 차주님께서 직전에 타던 차량이 제네시스 쿠페, 그 유명한 도로 위의 제왕, 예. 젠쿱이요? 젠쿱 맞습니다. 차주님 첫 이미지는 굉장히 얌전하고 예. 조신해 보이셨는데 젠쿱 타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강인해 보이고 좀 세 보이거든요? 포스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워낙에 차를 좋아하고 특히 좀 약간 달린 차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샀었던 것 같습니다. BMW 118D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네시스 쿠페가 생각보다 승차감이 안 좋고 해서 차를 정리하고 좀 편한 차를 찾다 보니까 이 차가 눈에 보였습니다. 일단 후륜이었고 가격이 좀 저렴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근데 차주님, 이 해치백 선택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타던 차 거의 대부분 젠쿱도 해치백은 아니긴데 나름 해치도 뒤도 빠지고, 그 다음에 투스카니는 해치백이죠. 그냥 양카죠. 아, 이거 너무 하시네. 그리고 아반떼 XD도 5도어를 탔었습니다. 얘도 해치백이에요. 저는 해치백을 좋아합니다. 저는 투스카니 사랑합니다. 투스카니 차주님도 연락주세요. 근데 차가 남아있을까요? BMW 118D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의 i40 외관 디젤하고 제네시스 BH 3.3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차량 포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둘 다 가격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BH 같은 경우에는 매장 매물이 잘 없었고요. 그리고 i4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옵션이 없더라고요. 디스펙 매물을 찾고 있었는데 디스펙은 없고 전부 다 PIL만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 차량과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나요? 200에서 300 차이 났습니다. 아, 그 정도로 많이 나나요? 예, 이게 지금 키로수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했고요. 그리고 색상이 저는 이 색상만 노리고 샀는데 이거 뭐 청색인가요, 뭔가요? 예, 약간 그 블루오션이란가? 근데 이 색깔이 유난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럼 차주님께서 BMW 128D 후기형 모델 페이스리프트 LCI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뛰는 모델이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애초부터 고민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깡통을 사도 500만이 더 비쌌고요. 그리고 F20의 활용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섀도우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은 거의 1500, 1600을 줘야 되는데 그 돈 가지면 F30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죄송한데 전기형과 후기형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디자인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앞모습이 앵그리버드 돼지같이 생겼죠? 예. 그 차이도 있고 두 번째는 전기형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많은 N47 엔진이고 후기형으로 오게 됐을 때는 B47 엔진으로 바뀌지 않나요? 근데 B47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일을 타고 와서 ECU에 젖는 결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N47 같은 경우에 B47보다 문제가 많다 뿐이지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탱크 엔진입니다, 얘도. 예? 그러니까 체인 절손 빼곤 탱크 맞아요. 예? 예, 탱크라고 해주세요. 예? BMW 118D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행의 재미가 확실한 차입니다. 일단 BMW 고유의 50대 50 무게 배분이 밸런스 있는 코너링을 만들어주는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합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높진 않지만 충분한 토크감은 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일 고트가 있는데요. Z8단 변속기입니다. 이 차의 거의 스포츠성의 80%는 이 변속기가 먹여 살리고 있다 싶을 정도로 변속기가 진짜 똑똑하고 반응성이 빠릅니다. 사실 ZF 8단 미션이 워낙 명 미션이라는 거는 저기 지금 주유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바로 전에 젠쿱도 ZF 6단이었잖아요. 그때도 지금 오토였고 그 전에 탔던 오토차가 노치 2.4거든요. 거기는 5단 오토가 들어가요. 변속기 차이가 5단 오토에서 ZF 6단 갔을 때도 와 이건 신세계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BMW ZF 8단 미션을 타보니까 와 이건 그냥 격이 다르구나. 예, 진짜 이거는 제가 수동 변속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는 내가 변속한 것보다 빠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외제차 중에 제일 싼 편인 수리비와 나쁘지 않은 내구성입니다. 그리고 상위 차종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은 대부분의 부품이 F30, F40, 그리고 F바디 1시리즈부터 4시리즈까지 전부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비 부분에서도 애프터마켓 부품도 많이 나오지만 상위 차종과 호환이 되니까 부품이 어지간하면 국산차만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 같은 경우에도 다이를 할 때 좀 편한 점이 있거든요. 요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크루즈 컨트롤 안 달리고 패드시프트도 없는 건데 이거 F30 핸들이거든요. 그쪽 핸들이 호환된다거나 집 쇼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빌스테인 쇼바인데 요게 지금 F30 3시리즈용입니다. 이 쇼바랑 F20이랑 호환이 되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E바디, F바디가 전부 다 호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현대로 따지면 그거죠. 모비스튠 BMW식 주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연비가 엄청 좋습니다. 이 차가 거의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반 공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밟으면 12에서 13km가 나가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7에서 25km가 나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이 차량의 모드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코딩을 해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컴포트 8, 스포츠 2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주행하시는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시내 7에 고속 3입니다. 그럼 그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균 13에서 15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보통 기름 게이지상 4칸에서 1칸 정도 남으면 가득 주유하는 편이고 그렇게 주유했을 때 1493원 기준 65,000에서 7만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100% 가득 주유하셨을 때 총 주행할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나오나요? 트립에서 보통 1000km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데요. 이 차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 모델이든 상위 모델이든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3시리즈 정도까지는 이 친구와 비슷하지 않나요? 4시리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요? 차이가 나는 게 위에 있는 6.5인치 LCD하고 8.8인치 LCD 그 차이인데요. 화면이 작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지장이 없어서 딱히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실내에서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인 구조의 대시보드를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아무래도 버튼 누르기가 편하죠. 비상등 누르기도 편하고 문 열기도 편하고 오디오 만지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아무래도 전자식 변속기
변속기잖아요. 다른 차 변속기에 비해서 아무래도 디자인이 좀 얄쌍하고 조작하기 편하다 보니까 이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주님 저기 운전석 좌측에 보면 무슨 이상한 게이지 같은 거 하나 달려있거든요. 저 게이지가 뭐예요? 왜 추가하신 거예요? 저건 알리에서 구입한 거고요. OBD 게이지인데 지금 보면 수온이랑 볼트 그리고 부스트를 볼 수 있는 게이지거든요. 요 게이지 추가했던 이유는 이 차가 2010년도 차들 거의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BMW 그렇고 수온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수온계가 없어서 한겨울에 엔진 한번 날려 먹을 뻔했거든요. 단점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차 플라스틱이랑 고무류가 좀 자세한 단점에서 파헤쳐 볼게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고 트렁크 공간이 해치백인데 좁은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갈 물건 다 들어가요.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폴딩을 하게 되면 짐이 많이 들어가고 차박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요. 163 정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서울 올라갔다 피곤해가지고 차에 시트 다 접고 그 다음에 살짝 누웠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 트렁크 안에 보통 식량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지금은 촬영 때문에 뺐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몬스터헌터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 쪽으로 단체 납품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PC를 한 8대 정도 실어 갔거든요. 폴딩하고 한 번에 다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회전 반경이 엄청 좁습니다. 바로 전에 탔던 차가 회전 반경이 막장 오브 막장이야. 제네시스 쿠페거든요. 제네시스 쿠페가 회전 반경이 뭐 너무 큰가요? 진짜 커요. 순정은. 유턴을 바로 안 되고 후진 한번 갔다 가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 바디에다가 거기에 쇼바를 낮춰놓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차선 3개에서도 유턴을 하면 가끔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막장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동안 탔던 차 중에 최고로 회전 반경이 좁은 차입니다. 2차선에 유턴이 가능하죠.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울티메이트 드라이빙 머신이란가 뭐 여기서 나오지 않는가. 울트라 리스크요? 뭐요? 울트라? 예? 울트라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BMW 118D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솔직히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는데요. 디자인이죠.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리어 라인하고 측면 라인은 진짜 이쁩니다. 특히 사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륜 구동 해치백이 전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고 그 다음에 라인 싹 이쁘게 나와 있고 오버핸드도 살짝 나와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앞모습이 망치고 있네요. 앞모습이 왜요? 혹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해보셨어요? 앵그리버드 많이 했죠. 예, 거기 보면 돼지 하나 있죠. 화 잔뜩 난 친구. 예, 그거 닮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모습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건 어반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그릴도 원래 하얀색이었단 말이에요. 하얀색에다가 저기 라이트 붕 뜨고 하니까 진짜 앵그리버드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릴은 제가 알리에서 검은색 그릴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M범퍼라고 해가지고 M팩에 들어가는 범퍼가 있거든요. 그걸 달면은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 돈 쓸 바에 차 바꾼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요 차는 보자마자 이 뭐야 이거 디자인이? 이거 하단 말았어? 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님 맞을래요? 이 디자인 모두 살래요? 갑자기 담배 마렵네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원래는 순정 16인치 205, 50, 16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인 스포츠팩에 들어가는 17인치에 205, 50, 17이 들어갑니다. 차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후면부를 딱 봤을 때 저는 폭스바겐 폴로가 생각이 났거든요. 폭스바겐 폴로랑 무슨 차인지 구별을 못하겠어요. 그나마 좀 많이 좋게 봐주셨네요. 아 그래요? 뒷모습에 아래 라인, 언더라인을 찍잖아요. 네. 가끔씩 쌍용차 얼굴이 보입니다. 쌍용차요? 예, 카이런 비스무리한 진짜 라인이 그래요. 근데 뒤는 저는 개인적으로 후기형보다 전기형이 더 이쁘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쌍용차에 못생긴 차에 탑3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카이런이요? 신형 카이런이요? 구형 말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BMW 타는 차주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대환장의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앞은 솔직히 조금 좁긴 해도 탈만해요. 근데 뒤에 잠깐 보시겠어요? 안 볼래요. 보면은 열불 날 것 같아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로체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 양반은 중형차예요. 예, 그리고 아반떼 XD보다도 좁거든요. 예? 그리고 엑센트보다 좁아요. 엑센트 굉장히 작은 차거든요? 예, 그것보다 좁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남았죠? 뒷좌석계 양대산맥 투스카니하고 젠쿰 남았습니다. 자, 뒷자리 2열 공간 빅 3대 매치 투스카니, 제네시스 쿠페, BMW 118D 중에서 대망의 꼴등 3등은 118D가 1등이에요 일단 참고로. 그리고 2등은 참고로 투스칸입니다. 투스칸이 헤드룸이 어쨌든 작거든요. 실내 공간 자체는 더 나와요 생각 외로. 근데 BMW가 헤드룸은 훨씬 높아서 일단 키가 커도 탈 수는 있다. 죄송한데 차주님 멘트가 점점 말이 많아지시는 게 해명을 너무 하시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일축하죠. 그냥 전 만나기 싫은 친구 있으면 뒤에 태우시면 돼요. 네. 그럼 차주님 이 차량에 뭐 고질병이나 이런 추가적인 아쉬움들 없을까요? 일단 N47 엔진의 가격이 떨어진 원인 중에 하나죠. 체인 절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예요? 요게 키로수가 되다 보면 앞에 체인이 결함이 있어서 체인이 끊어져 버린 건데요. 체인이 끊어져 버리면 엔진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문제죠.
참고로 이 차는 17만 8천 킬로 엔진 교환되면서 개선형 체인이 들어가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앞에 댐퍼 폴리가 있거든요. 댐퍼 폴리가 끊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 확인하시고 앞에 댐퍼 폴리 보고 자주 교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차 고무하고 플라스틱은 제한입니다. 보통 이 시대 독일차가 다 그러는데 천연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에 플라스틱이나 구부리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OBD 달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이유가 겨울쯤에 차량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제가 늘 가는 샵을 갔어요. 가니까 그때가 그나마 한겨울 때였거든요. 냉각수 보조 파이프가 터졌더라고요. 한겨울이어서 다행이었지. 그때 영하 4, 5도였거든요. 그 파이프가 고무 재질로 돼 있나요? 아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인가요? 예. 네. 보통 차들 같은 게 폐차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깨진다는 부인데 이 차는 그게 너무 자주 깨져요. 약간의 고질병이라고 봐도 되나요? 그냥 숙명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들이 쓸데없이 비싸요. 이게 냉각수 보조 파이프를 교체하면서 그 냉각수 경고등이 떠야 되잖아요. 냉각수 경고등이 안 뜬 거예요. 냉각수 보조 탱크 쪽에 있는 센서가 맛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냉각수 보조통을 갈았거든요. 냉각수 보조등이 18만 원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쪼가리가요? 센서 포함이긴 한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산타페용 봤거든요. 5만 원인가? 3배더라고요. 네. 수리비가 너무 비싼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드는 독성 냄새입니다. 독석 냄새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E바디, F바디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친환경 소재, 또 나왔죠? 친환경 소재. 친환경 소재를 썼다 그런 거예요? 예, 네. 여기 안에 신슐레이터 부분이 네. 친환경 소재를 썼습니다. 방음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이 방음제가 너무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오래되면 오래돼서 분해되는 재질이에요. 뭔가 사이즈 나오죠? 미생물이 분해되는 것 마냥. 예, 그래서 이 특유의 썩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이거 지금 F바디 타시는 분들, 특히 지하주차장 안 세우고 바깥에 세우시는 분들 거의 다 그런데 얘도 처음에 냄새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말이야, 냄새만 안 나면 좋겠어. 거의 모든 사람한테 이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주님 어머님도 이 차를 같이 어디 모시고 갈 때 다 좋은데 뭐 냄새 이거 뭐냐?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나요? 안에 있는 신수데이터에 갈아치우면 되거든요. 업체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체비가요? 그거 싹 다 교체하는데? 예, 이제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라고 할 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차량들 뭐 N47이든 B47이든 이 문제 예전에 화재 사건의 기사나 이런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졌던 이 화재 사건에 대한 아쉬움들 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차 구매했을 당시가 리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싸게 샀잖아요, 한 잔에. 원래 그 엔진 이슈가 있었는데 그 후에 리콜 되고 나서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에 있는 EGR을 전부 교체했을 거예요. 이 차는 참고로 EGR 리콜이 돼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중고로 구매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소소하게 보고 구매하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에는 좀 아쉬운 옵션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순정 오디오가 다마스보다 못합니다. 실제로 이 BMW NT 모델 오디오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모델이라 할 정도거든요. 일단은 트위터가 없습니다. 이쪽 A필러 쪽 보시면 여기에 보통 오디오 스피커 하나 달려있잖아요. 예. 그냥 깡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예, 이거 지금 풀옵션 가야지 트위터가 붙거든요. 네. 물론 트위터부터도 오디오 소리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고음은 안 나고 중음만 나고 저음은 때리지도 못하고 소리가 완전 되한장 파티예요. 참고로 이 차는 스피커를 가성비로 5만원짜리 코엑셀 스피커로 프론트만 바꿨습니다. 그럼 좀 나아지나요? 훨씬 나아요. 순정 오디오는 이거 사람 들으러 만든 오디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오디오 설계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빗방망이 때려가지고 여기 앉혀가지고 하루 종일 오디오만 듣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 단점으로는 서스펜션 스태틱이 그닥 답이 없어요. 승차감이요? 그러니까 F바디부터 쇼바를 좀 약간 무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심하게 무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롤링은 롤링대로 있고 근데 편하지도 않고 약간 통통 튀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차 사오고 제일 먼저 한 게 쇼바 튜닝이에요. 어떤 걸로 하셨나요? 빌스테인사의 PSS 999 쇼바로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디젤 차니까 소음하고 진동이 좀 세죠. 아무래도 이때까지 탔던 차가 전부 다 가솔린 차였고 이게 지금 첫 디젤 차거든요. 아 디젤은 처음 타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차는 솔직히 가솔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비 포기하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엔진이 좀 조루해요. 조류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120D하고 다르게 118D는 디튜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인젝터 사이즈하고 터빈 사이즈가 좀 작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출력을 묶어놨죠. 가속을 밟아보면 처음에 1000에서 2000 사이에는 토크가 우악하고 잘 나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이게 차는 겁나게 안 나가는데 변속기를 어거지로 밀고 있는 느낌. 변속기는 그렇게 변속 빠른 녀석 넣어주고 엔진은 디튠 시켜놨기 때문에 뭐 시내 주행할 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약간 밟을 때 20마력만 더 있으면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시운전대에서는 제급 38이랑 진짜 차이 없습니다. 근데 3000rpm 넘으면 바로 그냥 미천이 나와요. 죄송한데 이 도로의 제왕 젠쿱 형님한테 이 친구 비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조르냐면 초반에 토크가 확 몰려있고 GNG 특정이긴 한데 근데 2000에서 2500rpm만 넘어도 그 다음부터 허당는 반응이에요. 출력이 오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BMW 128D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변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차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자차를 제외하고 1년에 70만 정도 나옵니다. 예? 잠깐만요. 자차를 빼고 드신다고요? 저 개인적인 신념인데요. 1000만 원 이하는요, 내가 사고 나면은 대부분 전손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차를 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금 이 차가 50% 감면을 받거든요. 그래서 1년에 25만 원 지금 연납 완료 있고요. 그리고 이 차의 연비 같은 경우에는 시내주행 7, 고속주행 3 정도 해서 복합 연비는 13에서 15k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주유할 때 습관은요, 기름이 여기 4칸 중에 1칸 남았을 때 그때 기름을 꽉 채우는 편이고, 기름값 1493원 기준에서 보통 65,000에서 7만원 정도 하면은 풀탱크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트립상에서는 주행거리가 800에서 1000km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운전 습관이 좋지 않은 편이라 보통 500에서 70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밟을 때는 엄청 밟습니다. 제가 좀 주행거리가 많은 편인데 적어도 2500, 많으면 5000km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류비가 15에서 2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샵에서 권장해준 대로 10,000km마다 샵에 가서 오일 세트 교체하고 있고요. 오일 필터 포함해서 17만원. 그리고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싸게 에어클리너를 달았기 때문에 따로 교환하고 있진 않고 가끔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2AS 205-50R17 사이즈로 교환을 4짝을 했어요. 타이어 값 32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거 가격 괜찮네요. 요거 지금 똑같은 사이즈 투윈치가 딱 2개가 있거든요. 미니하고요, SM3입니다. 타이어가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DPF 관리는 따로 하진 않고요. 뭔가 느낌 쎄하다 싶을 때 그냥 고속도로 가서 한 50km에서 100km 정도 드라이브하고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타면서 총 수리비가 3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보통 현대차의 1.5배에서 2배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품을 100% 넣은 건 아니고 대부분 애프터 제품으로 작업을 했고요. 총 한 달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기름값 포함해서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비가 축복이라는 말이, 이거 아마 젠쿱 3.8이었으면은 지금쯤 지갑에 60만원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BMW 128D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이 가격에 이만치 없죠? 근데 가솔린이 그리워요. 그래서 다음 차는 진짜 가솔린 가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차를 진짜 전국 최저가 매물로 도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BMW에 일하는 친구를 끌고는 갔는데요. 근데 도박이잖아요, 솔직히. 중고차는 바로 해가지고 시운전을 딱 해보고 그냥 사온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운 좋게 잘 사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 차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3가지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엔진 소리. 두 번째, 플라스틱 고무 상태.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모시면 절대 이 차 뒷좌석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괜찮은 차를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